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문화관광 해설사 박한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복궁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에는 세종대왕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한글 창제 등을 비롯한 세종의 모든 업적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나마 600년 전의 세종대왕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강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세종 때 집현전 학자들이 나라의 이엄과 가르침이 널리 퍼지라, 즉 광피사표 하금만방이라는 구절에서 광자와 화자 두 글자를 따서 강화문이라고 했습니다. 강화문 문루에는 종과 북을 걸어놓고 시각과 비상 정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10시경에는 종을 28번 울려서 통행 금지를 알렸고, 새벽 4시경에는 종이나 북을 33번 울려서 통행 금지 해제를 알렸습니다. 고종시대에 접어들면서 강화문 앞길의 간화 배치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원부 앞과 건너편에는 해치상을 배치하고 거기에 노둑돌을 놔둬서 함화비 역할도 겸하도록 했습니다. 그 해치상은 지금 남아 있어서 강화문 앞 좌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경복궁은 1395년에 창건된 조선 왕조의 법궁입니다. 궁궐의 이름은 정도전이 시경의 한 구절에서 큰 복을 의미하는 경복 두 글자를 따서 경복궁이라고 하였습니다. 궁궐의 이름은 물론 정각과 문의 이름도 유교적 이상을 담아서 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불탔습니다. 270여 년간 폐허 상태로 남아있다가 고종 때 중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근정전과 경애루, 자경전 등을 남겨놓고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다행히 본격적인 경복궁 복원 사업이 1990년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상징적인 정치 행위의 공간이었습니다. 왕이 충성과 할애를 받고 법령을 공표하며 애교적인 의전이 이루어지고 왕신의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관리가 참여하는 조화와 조참도 있었습니다. 조화는 근정전 앞마당인 조정에서 이루어졌고, 조참은 주로 근정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의 한가운데는 삼도가 놓여 있고, 삼도의 양쪽에는 품계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회가 있을 때 문관은 동쪽으로 들어왔고 무관은 서쪽에서 들어와서 저 자기 품계석 앞에 도열하였습니다. 근정전 외부는 중층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는 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정전 내부에는 당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가란 왕의 이엄과 권위를 최대한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 앉는 의자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월 오봉도는 왕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우리 고유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왕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1월 오봉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 사정전입니다. 사정전이란 임금님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무를 보던 집무실입니다. 편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정이란 뜻에는 임금님이 정치를 할 때 생각을 깊게 해달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정전에서는 매일 상참과 경연 등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상참이란 주요 관리들이 임금을 찾아뵙고 정사를 보고하는 일이며, 경연이란 임금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매일 하는 상참과 경연에 거의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정전 바닥에는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여름에는 괜찮겠지만 겨울에는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만춘전과 천추전을 둬서 그곳에는 온돌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경회루입니다. 경회루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베풀기 위한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경회란 말에는 왕과 신하 사이에 덕으로 만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원래 경회루는 왕의 초대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담장이 허물어져 있어서 아무나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회루는 고종 때 주역의 원리를 담아 중건되었습니다. 2층의 누마루에는 3단의 높낮이를 뒀는데 정중앙에 가장 높은 곳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강령전입니다. 임금님이 편안하게 쉬시고 저녁에 주무실 수 있는 친정 공간입니다. 강령전 입구 문은 향오문이라고 해서 오복을 향해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복이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을 말합니다. 강령전은 궁궐의 정중앙에 두었습니다. 임금의 침실도 우물정자 모양으로 해서 가운데 방을 나머지 8개의 방이 둘러싸도록 했습니다. 가운데의 방이 임금의 방이고 8개의 방은 8궤를 상징합니다. 강령전과 교태전은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지붕입니다. 무량각 지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왕과 왕비가 주무시는 공간을 다른 정각과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교태전입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교태전으로 들어오는 문 입구는 양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란 음과 양, 남과 열을 말하기도 합니다. 왕의 기운과 왕비의 기운이 결합해서 훌륭한 아들을 낳아달라는 그런 기원이 담아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태전은 대청을 기준으로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왕비는 주로 서원도로서 생활을 했고, 왕과 동침을 할 때는 동원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곳은 아미산이라는 화단입니다. 화계라고 그렇게 하죠. 계단식으로 화단을 만든 것을 화계라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보듯이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고, 여기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수조들을 생각해서 신선의 공간,
어떤 간념적인 그러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걸 보면서 왕비는 그냥 정서적인 안정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복궁 여행 어떠셨나요? 경복궁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다른 궁궐과 골목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서울 도보 해설 관광을 검색해 보십시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도보 해설 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사 박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